이게 이제 가짜 뉴스들이잖아요. 네. 미국 장갑차 뭐 저런 사건, 뭐 미순이 회순이 사건 말이죠. 그래서 반미 감정을 막 고조시키고 있던 거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 고의로 죽였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넘겨서 보면 여기 보면 광우병 아시죠? 광우병, 예? 소고기 이거 다 언론에서 같이 다 해가지고 촛불시하고 뭐 광장에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예. 이북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사람이 예. 군인이 예. 여중생을 밀어버렸다. 그건 이해가 되죠. 그것은 예. 예? 그럴 그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미군이 여중생을 그냥 가서 죽여버렸다. 예. 이게 말도 안 미국의 되는 거죠. 그런 정치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걸 막 선동을 하면 젊은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이 선동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나라 건국이를 갖고 하나 더 넘겨서 뭐 건국이를 갖고도 막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을 막 조작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기면 후쿠시마 원전 방류 이것도 더 막 뭐 중국에서 나오는 원천 배출수가 더 문제인데도 원천 방류수 가지고 뭐 뇌송성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 그거는 광우병이고 이거 하게 되면 뭐 모든 방류수를 먹게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넘겨서 최근 가짜 뉴스에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한 탄핵 국면에 대비해 계엄령을 준비하는 시도한다 이런 식으로 막 떠들었는데 결국에는 계엄령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국가가 위기에 와 있었단 말이에요. 강 목사님,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미 저들이 저 이 이야기는 계엄령이 이미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은 사실은 저들이 이 계엄령을 통해서 어떤 부채질을 한 것이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계엄령 때문에 저들이 내란이라고 이제 부추겼고 또 그 내란으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탄핵되어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지금 거짓, 허위, 선동, 또 선전 여기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죠. 그 제 친문들이요. 예. 이제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니까 정신 나간 자충수를 두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윤석열이를 물고 늘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이 이제 내란의 괴수다. 이걸 전부 누가 했습니까? 이걸요. 조중동 이게 또 좌파 언론들이 다 연합해 가지고 이걸 막 정광석화처럼 터뜨렸지 않습니까? 예, 이걸요. 예. 이렇게 터뜨렸는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린 것은 홍 목사님 예. 잘한 거잖아요. 그거는 뭐 당연히 자고 계엄령 내리기 전에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때 이미 벌써 저 사람들이 탄핵과 함께 내전까지 시도하는 그런 중에 있었잖아요. 맞아. 이재명이가 이석열에게 만나가지고 앞으로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둘 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서요. 이미 내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봐야 돼요. 그거 한번 틀어주실래요? 그 내전에 그리고 또 바르는 거. 김민석 예. 저 사람은 계속해서 선동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예. 끝잡아 내놔야 된다. 예.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엄청난 일이 파도가 밀려오는데 국가가 대혼란 상태에 빠지는데 그러면 그 비상계엄 안 하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자,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참. 저게 지금 오바이 TV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올려보세요. 자기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는 네. 누구야? 저 이재명이가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런 TV 앞에서는 유튜브 앞에서는. 이거 동영상 있죠? 시장부터 제가 그런 생각이 어느 단계에선가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증폭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아니 저게 네. 야당 대표가 할 말이냐고요. 끔찍한 말이죠 저게. 자기가 네. 내전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윤석열이가 아니고 네. 내전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지금 선전포고.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 저기- 전쟁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전쟁. 그러니까 계엄령이나 내란이라고 하는 말은 내전으로 가는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되죠. 그래서 이 비상계엄을 너무 잘했다. 이것을 그 김영석 교수가 7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정확하게 짚었어요. 맞아요. 이분이 그 짚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보면은
민주당의 목리가 깽판으로 드러났다. 예. 이걸 통해서 두 번째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이슈화가 됐다. 세 번째로는 좌파의 나팔수로 전락한 언론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 숨어있던 위장 우파들이 다 드러났다. 네. 그 다음에 군 내부의 쓰레기 장성들이 색출되었다. 좌파에 부여가는 연예인 좌파 나팔수들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중국의 해커들, 북한의 해커들이 지금 개입되었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지금 어려운 이런 문제를 딱 드러낸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이거 성공했죠. 성공했죠. 예, 예. 그 대통령의 근본 목적도 여러 가지 그 중앙선거 관련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을 일깨우는 겁니다. 네네. 나라가 이만큼 심각하다. 나라가 속된 말로 반국가 세력에서 점령당하고 있다. 도저히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깨어나라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잠자고 있던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잠자고 있었고 몰려고 있었고 우리 계속해서 이 광운 우리들만이 계속해서 이 사태를 계속 경고했잖아요. 지금 전 목사님 오래전부터 했지만 우리도 같이 여기 방송과 광문 연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올 것을 계속해서 외쳤는데도 국민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고 저들이 하는 지금 행태를 보고 대대행까지 탄핵시키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아 이러다 나라 망하겠구나, 이러다 나라 끝장나겠구나, 이러다는 우리가 누렸던 대한민국이 사라지겠구나,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지금 국민들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지금. 맞아요. 예, 우파에 속해 있는 교인들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기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비상계엄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있어요. 아닙니다. 늦었죠. 예, 늦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늦었습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문제를 딱 끌어올려가지고 처음에 시도를 했으면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을 갔을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계속 그 뭐 연설할 때마다 또 이렇게 국무회의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하나 더 넘겨주셔서 올려주시면 우리 그 좀 들어보시면요. 우리 강 목사님 여기 보면 사이버 공격 세력에서 여기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반국가 세력은 국가 기반을 무너뜨리는 해커 및 사이버 공격 세력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부정선거를 얘기한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해커 및 사이버 공격 세력이라고. 그러니까 부정선거 조작을 하고 선관위 등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사이버 안보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정치인들이다. 이런 의도를 다 얘기를 했거든.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번에 예. 우리가 계엄령이 선포될 때에 선관위 연수원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90명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아직 확인된 게 아니니까. 아니 그 뭐- 이제 일단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거기에 무슨 교육이냐라고 하는 것은 해커 및 사이버 공격 세력들을 위한 교육이었다. 이런 말도 지금 돌고 있는 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사실적인 확인을 근거로 해서 우리 방송이 지금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랬대더라 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 방송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해서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계속 찾아가면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사이버 공격이요. 예. 이따 목사님이 그 홍콩에 대해서 네네.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중국에서 이제 대만과 한국과 또 그다음에 여러 나라들 이런 지금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이걸 좀 자세히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저 반국가 세력의 국가 기업을 무너뜨린 해커 및 사이버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세력을 말하거든요. 네. 외부로부터 해커와 사이버 공격이 있고 그거를 또 내부에서 그걸 갖다가 함께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 그 말이죠. 저게. 맞아요. 예. 그래서 그 하나 더 넘겨보시면 선전선동으로 국론 분열을 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반국가 세력은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하는 세력이다. 이게 국무회의 때 2024년 8월 19일 날 한 얘기라고요.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계속 그 선전선동을 해가지고 탄핵을 얘기했고 국민을 자꾸 양쪽으로 갈랐다고요.
촛불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동호 교수가 네. 늘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이제 그 무슨 남한에서 어떤 이 할아버지 얘기도 똑같고 네.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는 이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이북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모여 갖고 남한의 세력에 남한에 대해서 이북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내용을. 구체적인 구호까지 투정 구호까지 거기서 딱 찍어줘 내보낸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딱 지시를 하면은 여기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선전선동을 내부에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인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선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국민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그러니까 거예요. 국민들 알리는 겁니다. 네. 또 국민들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대통령이 오죽해서 비상계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시간 만에 이거 마무리하는 것도 충분하게 효과를 했다는 겁니다. 비상계엄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왜 했느냐 이거를 알리고. 두 번째 설명할 때도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나라가 이만큼 심각합니다 라고 국민들 알리기 때문에 이거는 대성공했다 봅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 각성도 하지 못할지 나라가 그냥 몰락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가 이걸 하나를 받아봤는데 그거 준비가 됐나 모르겠다. 부정선거가 사실은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부정선거. 근데 아무리 갖다 얘기를 해도 이게 헌재에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각하시키잖아요. 예. 아주 웃기는 거는 뭐라고 그러죠? 복원되는 투표지라고? 예? 그런데 왜 그 빳빳한 것만 복원되고 딴 거 접어서 한 거는 복원이 안 됐죠? 이거 말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자,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기가 아까 누가 그런 댓글을 달았네요. 네. 조중동은 중화일보 이름이랍니다. 중화일보. 아니, 이거 아니고. 중화일보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조중동이라는 이름이.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여섯 번째 선전선동력 국론분열했고 일곱 번째 가서는 요런 말을 하면 대통령이 인용 공세한다고 이제 박땡원 누군지 아시죠? 예. 예. 윤 대통령 극우 인형 카리스마 가스라이팅. 예,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그랬고 또 이거 M뉴스. 예. 시대착오적인 인형 공세라고 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자기들의 이념에 지금 함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일깨워주면 저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저게요. 네. 그 영적 전쟁에서 똑같아요. 영적 전쟁에서도 내가 귀신을 쫓아내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제일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귀신이지 하는 말이에요. 어? 네. 자기를 인정을 안 해. 귀신들은. 근데 저 빨갱이 저 세력들은요. 박지원이가 그러잖아요. 극우 이념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이 좌파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데 딱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뒤집어 저렇게. 씌우는 거죠. 어? 시대착오적인 이념 공세를 하고 있다. 그런데 네. 지금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념으로 이북에서 얼마나 많은 공세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북 세력들, 예. 종북 좌파들이죠. 예. 이 완전 임종석이부터 N1그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함몰되고 북한의 이동호 교수 얘기를 보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다 그대로 다운받아서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빨갱이 소탕 작전인데 버리겠다는 뜻이냐 그러잖아요. 예. 그럼 소탕 작전 해야 돼요, 안 돼요? 빨갱이는 소탕해야지. 윤석열이가 내라는 괴수라 그랬잖아요. 예. 목사님, 괴수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북에서 쓰는 말이야. 수계. 내란의 수계, 내란의 괴수. 이건 이북에서 쓰는 말이지. 이북 방송을 들어보면 옛날에 이런 말을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갖다가 저렇게 대통령 인형 공세한다고 비난하는 그런 그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강 목사님, 저런 얘기 들으면 열불나죠. 열불만 아니라 천불도 나죠. 천불도.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철진한 인형 공세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죠. 예. 현재 우리가 가장 엄청난 위기 앞에 당면한 과제인데 이것이 철진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들이 왜 이걸 가지고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023년 목사님, 시간이 다음 거 홍콩 걸로 가야 되니까
자, 2023년 6월 28일 날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에서도 아주 특이한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 한번 좀 그 틀어줄 수 있어요? 동영상? 그 당시에 연설한 거에 준비가 되면 좀 한번. 여기서 보면 뭐냐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역사 의식, 역사 왜곡 이런 것에 굉장히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체제가 역사가 부인돼 버리니까 체제가 위기가 왔다.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23년 6월 28일인데 지속적으로 저런 말씀을 했어요.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잠깐만. 이들과 한편이 됐다는 게 누구죠? 종북 좌파더라고. 종북 좌파? 네. 예. 계속요. 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러면 목사님 저렇게 연설을 하면 국민의힘 사람들이 저기 뒷받침이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 어?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 저런 이야기를 해요. 네. 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국민의힘 사람들이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게 맞다. 이걸 색출해 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되는데 같은 편인데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그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대통령이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여기에 대해서 뒤에서 이렇게 동조하는 세력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정광훈 목사 광화문 세력만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 자 넘겨서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보면 여기서 반국가 세력은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세력인데 대한민국의 건국위를 왜곡하고 광복회에서 왜곡된 역사의식을 교과서에 반영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교조. 네. 그렇죠? 이 전교조 저거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육을 저거 다시 가야 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주사파. 그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을 무시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정치인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저 홍 목사님? 참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저기 참 정교조에 해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교육시킨 결과 그들 세대가 지금 40, 50대 대한민국의 중추 근간을 이루는 세대로 자라나 가지고 뭐 정치계, 언론계, 사법계, 뭐 검찰 할 것 없이 도처에 포진돼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 모양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교육 결과로 오늘 대한민국이 오늘 같은 지금 현상이 오고 이때까지 내려왔던 자유 대한민국이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정말로 국가의 가장 큰 위기를 6.25보다 더 큰 위기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많은 국민들은 단순하게 여야의 권력 다툼으로 그 정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뭐 윤석열이 있다가 탄핵되고 대선을 통해 가지고 뭐 이재명이 되든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다른 사람이 되든지 그런 절차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지금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재명 배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진보당이라는 저 세력이 조국당 저 세력이 함께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저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은 학교 다닐 때 주사파 활동을 했고
지금도 공식 전향하지 않고 이렇게 민주화는 이름으로 포장돼 가지고 자연적으로 우리나라를 갖다 공산하는 그런 앞잡이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위기 중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제대로 국민이 안다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잠을 못 자는 상황인데 제대로 모르니까 멍청하게 그냥 언론이 쏟아내는 그런 정보만 가지고 아, 윤 대통령이 지나치게 오바를 했구나. 무슨 뭐 시도 아닌데 비상기업을 했구나. 이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비상기업 안 해도 나라는 뒤엎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널리 퍼뜨려 가지고 국민들을 깨우는 일에 우리 조그마한 미력이라도 우리가 감당할 때만이 이 대한민국 국민이 깨어나면 됩니다. 지금 많이 깨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고 지금 정말로 윤 대통령이 오직 답답했으면 대통령이 시간 있을 때마다 연설할 때마다 반국가 세력을 저렇게 외치고 다녔습니까? 아니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노상 외국에 다니면 다른 거 하나도 없고 그저 이 김정은이의 대변인 노릇하면서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잖아요. 종전선언이 뭡니까? 종전선언 하면은 그다음 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 곧 공산합니다. 평화협정 하면은 종전협정 하면 유엔사가 깃발이 내려지고 평화협정 하면 주한미군도 있을 아무런 명분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목사님.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전선언을 왜 저렇게 외치고 다녔냐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런 지금 사실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 국민들이 태평하게 지내고 그 있잖아요. 태평이라 지금. 그 왜 그러냐?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예. 그런 휴전 상태인데 이 모든 전쟁의 지휘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유엔사가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유엔사에 미군이 딱 쥐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쟁하면 자동적으로 유엔군이 간섭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러니까 거죠. 유엔사 깃발이 대한민국에 있기만 해도 전쟁은 모일랍니다. 그러니까요. 그 자체면 대한민국 오늘까지 혜택을 누리고 경제 개발을 이만큼 했는 겁니다. 만일의 경우에 유엔사가 없고 주한미군이 없었으면 우리가 정말로 나라의 모든 세금을 전부 국방비로 투여하면 나라 발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믿고 대한민국 이날까지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유엔 깃발을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과거에 6.25 사변 때에 그 유엔 안보리에서 이렇게 상위 미사국이었던 소련이 그때 참석하지 않으므로 우리 유엔이 생기고 처음으로 전투병력이 해외 파병된 겁니다.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그 외에 무슨 자이툰 부대나 저런 데 가는 것은 전부 다 유엔 평화유지원으로 간 겁니다. 그거는 그냥 비전투 요원입니다. 전투 요원으로 전쟁에 참가한 거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유엔 역사에.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좀 올려줘 보세요. 예. 그러면 지금 만일에 유엔사를 해체해버리고 이렇게 미군이 떠나가 버리면은 전쟁이 났다. 그러면 다시 이제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 오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소집해가지고 한국의 군대를 파견해 마느냐 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하면 끝입니다. 뭡니다. 네. 그러니까 요번에 종북 좌파 또는 좌파 세력들이 미군 철수를 요청해서 그들이 정권 잡고 물러서게 되면 대한민국은 다시는 미군이 철수해서 안 오겠다 그런 것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 방송에서 미국에게 저명한 사람 나가지고 그래 이재명 들어가지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하면 떠난다. 우리는 원치 않는 나라 안 있는다는 거죠. 이번에는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전 목사님 유엔사 해체 종전선언을 외치는 세력이 반국가 세력이잖아요. 네.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외치는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걸 대통령이 직접 연설해서 한 거예요. 저게 한국자유총연맹에서. 그러면 저 지금 세력이 누구냐? 문재인이가 저러고 다 돌아다녔잖아요. 예. 지금 문재인이를 겨냥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죠. 네, 뭐. 더불어민주당이 저 유엔사를 해체해달라, 종전선언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요. 선거 이제 전쟁이 끝났다 선언하고 가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한민국 얼마나 평화로운가. 저것이 들어가는 즉시에 바로 만일에 지금 오늘날과 같은 현상이 생겼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유고가 생겼다든지 그러면은 딱 내려오면 대한민국을 누가 막을 겁니까? 국방부 장관도 없고. 근데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지금 유엔사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죽을 짓을 안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유엔사가 있고 주한미군이 있으면 절대로 전쟁 안 일으킵니다. 못 일으킵니다. 강은식 목사 어디 갔어? 저 미국 평택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따 한번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나라가 혼란기가 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종교인들까지도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 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 반국가 세력들이 국가 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겠다. 대통령 연설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한국의 블랙요원 명단을 유출한 군무원이에요. 이게 비밀리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참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움직이는 게 다 바깥으로 찍혀서 나돌았거든요. 예. 얘기하는 것까지. 그러면 이게 국가의 안보가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온 것도 바로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번에 뭐 다 도청도 되고 다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동호 교수가 네. 지금 지명하는 사람이 박선원이 아닙니까? 예. 박선원이가 국정원에서도 그랬고 지금 국회에서도 지금 그랬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누구를 통했었든지 간에 밖으로 나오고 이북으로 전달되고 예. 이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 얘기 했어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한번 갔을 때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면요. 그날 그 시간에 바로 이북으로 바로 넘어가 본대요. 이게요. 회의한 것이 그러면은 청와대가 도청 장치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누군가 그거를 전달해 주든지 그런 세력이 있으니까 그게 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그런 정도가 되면 대한민국 다른 데는 어떠겠어요? 이명박 정권 전에 노무현 정권 아닙니까? 네. 노무현 정권 시절에 안보비서관으로 우리 이동호 교수가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박선원이 거기 있은 겁니다. 노무현 밑에. 그래가지고 당시에 김승규 장로님이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에 이 정보를 입수하고 소위 말하는 무슨 간첩도 아닙니까? 왕치산 간첩단 1심 간첩단이 그걸 알고 이제 청와대에 가가지고 대통령한테 대통령의 참모를 갖다가 조사하려고 하면은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막 그냥 화를 내면서 그냥 문전박대하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길로 이제 결국에는 국정원장에서 쫓겨나왔는데 다행스럽게 일주일인가 2주인가 여유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사퇴하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부랴부랴 그래 조사해가 그건 어느 정도 조사를 했다 그러죠. 그때 그거 안 했더라면 왜 뻔했습니까? 그때에 소위 말하는 청와대에서 북한으로 60만 쪽 이상의 그 정보가 넘어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해커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부정선거까지 했는데 이런 것을 포렌스식으로 가서 다 훑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된 건지 정말 정직한 투표였는지 아니면 가짜였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고소해도 다 각하되고 뭐 안 받아들이잖아요. 실질적인 걸 갖다 대밀어도 다 대법원에서 다 각하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포렌스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뭐 중앙 서브를 안 들고 나갔다 그러는데 요즘에는요 서브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스캔으로 딱 이렇게 카메라를 찍어만 돼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번에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반국가 세력들이 지금 겁먹고 있다고 좀 보거든요. 예. 강원식 목사님.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이 반국가 세력들에서 국가 안보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저들이 그 국가 안보를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엔사 해체 미군 철수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평택 험프리에 가까운 데 있잖아요. 네. 그 미군이 철수하거나 유엔사가 없어졌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유엔사나 미군이 철수됐다. 쟤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미군 철수해라. 네. 유엔사 해체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반공 국가라고요.
그런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유엔이 철수되어지면 늘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금 전쟁이 돌발했을 때에 우리가 외국의 유엔군들을 우리가 불러들일 수도 없고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미군이 철수되어지면 미군 철수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나 사회 모든 것이 불안과 혼란이 찾아올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대한민국 경제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필리핀이 철수함으로 인하여 그래도 중진국 대열로 나아가던 필리핀이 그 위기를 직면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베트남도 미군이 철수되면서 공산화되어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철저히 우리가 막아야 할 일이고 미군이 주둔하고 유엔사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경제도 사회도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라가 위기 속에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의 그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부정선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교회들이 안 나선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그 전에 그 북한군이 이 점령 6.25 때 말이죠. 서울을 그 점령할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거 좀 준비해 주세요. 그 거기 보면은 야, 교회가 말이죠. 대환영을 하는 거야. 아, 이거 말고 북한군이 점령한 서울의 교회는 예. 여기 보면 넘겨줘 보세요. 여기 보면 교회 목사들이 인민군 환영대회를 합니다. 예? 1950년 6월 28일 대부분의 교회들은 피난으로 문을 닫고 도망가는데 일부 교회들은 피난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1950년 8월 1일 날 서울 승동교회 아세요? 알지요. 그 저기 저 합동 교단의 예. 그 모체 교회입니다. 예. 승동교회. 예, 저기가 승동 김학성 장로님이 여기 나와. 맞아. 저기 네. 출신이죠. 김익두 목사가 여기서 목회를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 승동교에서 최문식 목사의 강압으로 재경 기독교 목사 인민군 환영대회를 개최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여기 교회 목사들이 인민군 환영대회를 한 거 보면 여기 보면 장로교회, 세문안교회, 한신교회의 신학적 대부잖아요. 예. 송창근. 예. 이런 분들이 환영했고 감리교회 김유순 감독, 박만춘, 김희훈 이런 사람들이 환영을 했고 성결교회는 박현명, 에큐니마르크 운동의 대부 박상증 박사의 부친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김유영 이런 사람들이 다 환영을 했는데 나중에 최문식에서 이 사람들 다 납치당했어요. 북한으로.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거 넘겨주시면 여기 보면 일제 식민지 때 신사참배한 목사들 많았잖아요. 코로나 때도 예배 안 드리고 다 그냥 짝짝꿍 한 친구 있잖아. 소광석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개신교 총회장 감독들을 보면 이때 교회 코로나 때 11개 교회가 폐쇄시켰잖아요. 그때.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철저히 회개해야 될 때거든. 그때 저때요. 이북에서 들어왔을 때 네. 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NCCK 계열의 예. 목사들입니다. 예. 지금 기장 계열들. 예. 그 NCCK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김중곤 목사 죽이려고 했던 세력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은 지금도 남아 있어가지고 그대로 남아있죠.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NCC 계열의 사람들은 이북이 내려오면 틀림없이 환영대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재명이나 박선원 같은 사람이 국회에 가서 깽판을 쳐도 괜찮냐고, 목사들이 강단에서 해서 선지자권을 가지고 해도 괜찮은 거냐고. 이게 강 목사님. 네. 아, 총회장까지 하셨잖아. 순복음교단에. 네? 총회장까지 했는데 왜 순복음교단이 이 지경이 되고 거기 더군다나 순복음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재명이 갔는데 입 바른 소리 한마디도 못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보안법 철폐할 때 아, 조용기 목사 하지 말고 글쎄, 이영훈이 잠깐 얘기하라고. 들어봐요. 보안법 철폐할 때 얼마나 강하게 부르짖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영훈 목사님도 이러할 때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명 왔을 때 우리가 분명히 색깔이 다르거든요. 저기는 동성애나 모든 것들도 철저히 함께 꾀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거절할 수 있었어야죠. 아,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들어왔으면 이영훈 목사가 예배 시간이라도
우리 지금 교회에서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 당신들 이거 할 거냐? 네. 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설교하다가도. 그 전준환 목사님네 교회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물어봤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종북사회주의 국가가 돼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봅니까? 그냥 방관하고 있다가 공산화가 되면 대한민국의 교회를 누가 지켜줄 겁니까? 그런데 말이야, 광화문으로 나오라고 그랬더니 손현보 목사 있죠? 예. 손현보 목사는 참나 기가 막혀서 토요일 날 2시에 대법원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가 그거 보낸 거 있어요. 손현보 목사네 그 한 거 있는데 내가 이영환 목사님 통해서 보내준 거 있는데 이영환 목사님한테 내가 보낸 거 있어요. 대법원 앞에 간다는 거예요? 헌재 앞에 간다는 거예요? 헌재 앞에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하겠다는 거야. 예. 이번 그래 4일부터. 은근하게 그걸 하면서 우리는 뭐 그 정치구원 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 이런 식으로 은근하게 광화문을 가서 빗대는 거 이게. 막 설교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전광훈 목사님이 손현보 그거 목사 아직 안 들어왔어요? 같이 함께 내가 하자고 카톡으로 보냈는데 이영환 했다고 목사님. 하지 않았습니까? 예? 손현보 목사 같이 한다고. 자기는 뭐 거기 광화문에 간다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예?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1시부터 저녁 때까지 늦게까지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누가 좀 들어와요. 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참 한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홍 목사님 네. 이거 딴짓을 따로따로 연합하지 않고 딴짓을 같이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뭐 한마디로 전열을 흐트러지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뭐 참 뭐 대한민국에서 큰 존재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마당에 이미 자유 대한민국의 중심지는 광화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기는 믿고 안 믿고 종교를 초월해 가지고 마치 3.1 운동할 때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가 했듯이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운동은 광화문이 지금 이미 천하가 통일된 겁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다 입증된 것인데 여기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한 목소리 낸다고 별도의 스피커를 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걸하고 10월 27일 모였던 사람들 다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금 수를 쓰는 거지 지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아니에요. 또 우리가 모임 아니에요. 그 애국 운동의 핵심이 여기는 건 나라를 위한 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1천만 성도 목회자들 하나로 뭉쳐야지. 그럼 광화문으로 나와야죠. 그 뭐 나와야 되는데 네. 자기네가 따로 그날 토요일 날은 예. 법원이 그 근무도 안 하지. 그거. 근무도 안 하잖아요. 재판도 안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따로 한다 그러는데 뭐 참나 기가 막혀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거 찾으면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좀 해보고 가지고 가서 좀 하시고 그 지금 이제 홍콩의 문제를 지금 하는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거든요. 홍콩이 공산화로 된 그런 내용을 좀 우리가 보게 되면 상당히 위기가 지금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소리를 외쳐주지 않으면 위기가 온다는 거죠. 위기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아니 지금 적에게 지금 저건 우리를 해야 할 적이다 알면서 같이 합세하지 않고 그 적에다가 더 잘 싸우라고 그러고 그리고 먹을 걸 주면 되겠어요 이거? 연합돼서 함께 해야지. 지금 그 각 교단의 총회장이나 감독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 보면은 많이 나와요 광화문에. 근데 지금에 있는 이제 젊은 목사들이나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나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용기를 못 내요. 용기를. 예? 이게 이재명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이게 내란을 누가 일으키는 것가 이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인지하고 있는데 못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거 가지고 털모자 덮어쓰고 군중 속에서 목사들이 또 거물급들이 거기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 용기 내가 본부서까지 모으는 거예요. 자기 신분 노출될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무슨 나라를 건지겠어요. 지난 지금. 토요일 날도요. 우리 교단도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까 이야기한 게 털모자 쓰고 딱 나와가지고 안 나온 척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래, 거예요. 아주 거물급 연예인들 아주 나이 든 그런 분들도 거기에 모자 쓰고 돌아다니더라 하는 다 내가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나를 못 건집니다. 목숨 걸고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지. 본부석에 나가지고 힘을 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자, 이게 올려보세요. 이게 바로, 이게 지금 그 소년보 목사의 교회에서 광고한 거예요. 1월 4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내 서울 대법원 앞에서 하겠다. 아니, 지금 광화문에 모여서 지금 몰수하고 있는데, 연합해서 하지. 그걸 왜 이 짓을 하냐고. 타이틀 국민 기도회를 일정 정해놓고 자기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우리는 정치고 안 외친다는 거지, 그게. 아니, 지금 뭐 정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거지. 하여튼 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것들만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지경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들 절대로 이거 반대해야 되고, 다 지금 하나가 되어져서 나라를 살리자고 하는데, 연합대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뭘 따로 저렇게 하냐고. 저런 생각을 가졌으면 뭐하러 서울에 와서 그 동성애 뭐 그 반대하고 그럽니까? 부산서 하지? 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좀 토요일 안 해요. 토요일은 근무도 안 하는데. 예. 그럼 우리 토요일 날 우리 광화문이 하고 있잖아요. 다 광화문으로 와서 하나 돼가지고 한국교회가 하나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그러기에는 광화문하는 것이 보태기 싫다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오죽하면 이게 그 집회 신고한 걸 듣고 알려준 거예요. 집회 신고를 거기 왜 광화문에서 하고 있는데 집회 신고를 따로 여기 서울 대법원 앞에서 토요일 날 하냐. 이 신고를 받은 데서 이런 걸 알려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말이야. 정신 좀 차려요. 지금 하나가 돼도 시원찮은 판에 말이야. 소년보 목사가 즉 NCCK나 이런 데처럼 북한에 동조하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게 국가가 절제절명의 지금 위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힘을 합쳐서 하나라도 더 뭉쳐야지 왜 따로 저걸 하는 거예요, 저걸요. 그래서 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홍콩이 공산화로 된 것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 이제 좀 많이 나갔네. 6천 정도 되다가 지금 아주 중요한 거, 홍콩이 공산화로 된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홍콩이 공산화되기 완전 직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좀 빨리들 들어가서들 좀 보시고요. 자, 우리 한번 보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고 거기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홍콩이 1950년도부터 약 한 1997년이니까 한 약 거의 50년 가까이를 계속 홍콩을 반환해달라. 영국이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중국이 1997년도에 영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홍콩을 넘겨주는데, 그때 약속한 게 뭐냐면 50년 동안은 이 홍콩이 그냥 자치구로서 그냥 지금과 같이 운영하게 하기로 약조를 한 거예요. 약조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때가 1997년이니까 2047년에 돼야 중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벌써 공산화를 다 시켜버렸다고. 그 영국이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아, 홍콩이? 예. 영국에서 지금 약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가 어떤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네. 저 사람들하고는 약속에도 약속 지킵니까? 일절 약속 안 지키잖아요. 네. 그런데 약속을 지킬 줄 알고 저렇게 넘겨준 것이 공산당을 모른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김대중이 또 그 앞에 문재인이 약속한 거 지켰습니까? 이북에서 안 지키지.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예. 근데 평화협정을 맺으면 그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키지. 자, 왼쪽에 홍콩을 그동안에 이제 1997년 이후에 아무리 지금같이 우리가 그 당시에 몇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공산화 된다,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여기 홍콩을 공산화시키는 단계가 8가지가 딱 저기 지침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층민을 중국 이주민으로 채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동자, 예? 노동자 또는 그 가정부 뭐 이런 사람들. 예, 가정부, 그 다음에 식당에 서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채운다는 거예요, 홍콩이. 그리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 친중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도 어마어마한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걸 눈여겨봐야 돼요. 두 번째 가서 정계를 티나지 않게 친중 인사로 채워라. 정계를. 이게 홍콩을 공산화시킬 때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정계도 역시 친중 인사들이 다 먹은 건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중국 문화 음식을 은근히 침투시킨다. 대한민국이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중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산 물건을 쓰게 만든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따르는 각종 시민단체를 조직하여 사회 혼란을 야기시킨다. 우리나라도 시위하는 세력들이 다 지금 중국 세력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때가 무르익으면 본격적으로 친중 반영국 운동을 일으킨다. 우리는 반미국 운동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나의 중국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영국인을 침략자로 몰아세운다. 지금 우리 미국이 우리나라 침략자라 그러죠. 뭐 점령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점령군. 예? 그게 다 중국의 공산화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중북 좌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지금 이거는 홍콩이 공산화되기 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친중 좌파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고 네, 있죠. 그거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고 요거 일곱 번째, 하나의 중국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영국인을 침략자로 몰아세운다. 예?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결국 홍콩인들을 스스로가 원해서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게끔 한다. 우리 반환해달라 하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우리도 미국 물러가라, 우리끼리 한다. 우리 민족끼리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보면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목사님? 부정선거와 법 개정 등으로 예, 홍콩에 중국 간첩을 투입시켰고 예. 그 다음에 부정선거와 예. 법 개정 등으로 홍콩을 서서히 잠식해 갔다.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통해서 입법부를 장악해서 예. 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공산화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중국에 먹히기 직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 뭐래? 쇠쇠? 쇠쇠. 예. 자,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얘기합시다. 자, 한 영중 간의 홍콩 반환 협정이 맺어졌어요. 근데 홍콩의 자치를 최소 50년간에서 2047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홍콩을 그대로 자치구로. 그러나 중국은 어떻게 했느냐? 중국 공산당은 이 협정을 깨고 영국이 철수하자마자 홍콩의 정계 재개 그리고 사회 전반에 중국의 그 모든 간첩들이 침투하기를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이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 넘겨서 보면 결국에 어떤 일이 뭐냐? 뒤늦게 이제 이게 와서 막 입법도 만들고 다 뜯어고치고 나니까 뒤늦게 이걸 안 거예요. 알아서 공산화 반대 시위를 격렬하게 합니다. 이때 얼마까지 나오냐면 1200만까지 시위를 했다고 해요. 나와서 근데 늦어버린 자유 시위 한번 읽어보세요. 홍콩 공산화가 임박하자 주민들이 2019년에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지만 아무도 홍콩을 도와주지 않았다. 예. 아니 지금 우리도요. 예. 전라도에 가면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야, 연방제를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냐? 그래요. 연방제를 많이 했을 때 연방제를 하면 가만히 있겠냐? 그러면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연방제를 딱 했을 때 1000만 명이 나와도 홍콩이 인구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요. 연인원이겠죠. 홍콩 한 600만 좀 되겠죠. 네. 그러면 그 홍콩의 사람들이 그렇게 시위를 해도 그 정부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연방제 상태에 딱 됐는데 대한민국에서 데모한다고 탱크로 밀어버리고 그러면 코로나도 못 막는데 이걸 막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권력이 넘어가면은 그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홍콩 반환을 반대했던 노인들을 틀딱이라고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공산화 반대하면 뭐라고 불러요? 극우라고 그러죠. 그거 꼰대락하지. 네, 꼰대. 극우 꼰대라고 그러죠. 그 청년들이 뒤늦게 후회한 거예요. 이걸 비웃고 우리가 지금 이거 하면 막 우리 광화문 세력을 극우 꼴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게 조금 우리가 전에도 이제, 조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홍콩에서도 모든 입법부가 법을 다 바꿔놨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152명의 야당이 지금 법을 다 바꾸고 있잖아요. 입법부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다 바꾸고 있는데 지금 저걸 뒤늦게 알고 청년들이 후회해서 막 데모를 했는데 이미 법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다 제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끝나면 결국 소용이 없었어. 그래서 이미 깊숙이 침투한 중국 간첩들의 회방으로 시위대는 결국 해산하고 홍콩은 완전히 병합 적화 통일이 되었다. 이 틀딱이라는 게 뭐냐면 왼쪽에 거기 나오죠. 틀리의 틀, 예. 틀리가 부딪히는 소리 딱 예. 예? 합성어. 합성어로 예. 개념 없고 무식한 노인을 비하하는 말이다. 예. 틀리를 하는 노인들이 예. 부딪히는 소리라 그 말이죠. 개념 없는 무식한 노인이라는 거야. 뭘 아냐, 노땅들이. 이런 식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광화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성주기를 들고 흔든다고 해서 지금 우리 노인들을 상당히 비하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엊그제 토요일 날 보니까 젊은이들도 이제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 저도요. 제가 그 한 바퀴 쭉 돌았거든요. 들어갈 때도 보고. 근데 이번에 참 특이한 것이요.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남자들. 예. 이렇게 그 패딩을 입은 옛날에는 주로 이제 아줌마들이 많이 나왔는데 남자들이 그냥 뒤에 쫙 서 있더라고 이번에는요. 아 이게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저도 마음에 들었거든요. 자, 그 하나 더 넘겨서 보면, 자, 여기 보면 홍콩 2019년대 홍콩 인권법이 통과한 후에 개인 사유지를 모두 회수했어요. 중국에서. 2019년 10월 10일 홍콩 장관 캐리람은 5년 안에 모든 지역의 개인 사유지를 정부가 강제로 매수하겠다는 토지 정책을 발표했고 홍콩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했지만 강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전부 홍콩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중산층만 남아서 공산정부의 억압 속에 살게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지금 법이요. 농지대장을 만들면서 이제는 그거를 관에서 주도하더라니까. 개인 사유지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재명이도 재벌 해체하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재벌을 해체. 재벌 해체한다고 네. 했죠. 이재명의 정책이 세 가지가 미군 철수, 재벌 해체, 연방제. 연방제 통일. 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번에도 6개 법안을 발의하려고 지금 했는데 그 대통령 대행되는 윤덕수 대행이 한덕수 대행이 예,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 안에 법을 보면 완전히 이게 공산화로 넘어가는 그렇죠. 법이에요. 공산주의 법입니다. 그게 예. 사유재산이 이제 전부 다 침식당하고 전부 다 이제는 국가가 컨트롤 관리하는 심지어 과거에 문재인 때도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국민연금을 가지고 최대한 이 기업들을 갖다가 이제 국민주를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했는데 앞으로 저 사람들은 그냥 강제로 뺏지는 않을 겁니다. 적당하게 가격을 쳐주고 전부 다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국민주로 만들어가지고 국민에 놀아준다. 이러면 국민들이 또 이제 멍청한 국민들은 아이고 뭐 잘 됐구나 싶어가지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한마디로 전부 다 국가가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국가의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의 활기찬 시장 경제는 거기서 몰락을 하고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이 경제가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로 되다가 국제 경쟁에서 완전히 몰락을 하고 완전히 과거에 우리나라가 참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 못할 때는 똑같은 토지를 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거의 굶주림에 허덕했잖아요. 우리 보릿고기를 다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런 시대를 겪었는데 기업이 없어 일자리가 창출 안 되면은
결국 그때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역사의 지금 갈림길이 있는데 아직 이 상황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죠. 전 목사님 아까 그 앞에서 보면 이들이 이제 부정선거를 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를 왜 저렇게 바뀌고 국가의 위기로 오게 되느냐면 부정선거로 국회에 그 앞쪽으로 좀 넘겨줘 보세요. 국회에 들어간 이 가짜 국회의원들이 예. 예, 앞으로 더 넘겨보세요. 예, 여기 보면 부정선거로 뭘 개정해요? 법을 개정하잖아. 네. 그리고 법을 개정해가지고 서서히 잠식한다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때 법이 개정된 게 4025건이거든요. 예. 그 4025건의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좌경화 공산주의화되어는 법이 많다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중국의 이런 것에 대해서 홍콩하고 대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홍콩은 이미 먹혀버렸고 네. 여기에서. 예, 예. 근데 거기도 역시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예. 이런 법을 개정해 가지고 잠식기에 나갔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친중 인사들을 네, 내세웠어. 네, 네, 네. 근데 이 대만은 예. 그 중국에 맞서 가지고 이제 이 선거 제도를 과감하게 개편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대항에서 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여기도 컴퓨터로 하려고 하다가 예. 이게 부정선거라는 걸 안 거야. 예.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예. 이 부정선거를 대만의 부정선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하세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만에서는 이것을 지금 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부정선거를 막는 거예요. 예. 근데 홍콩은 이미 넘어갔고. 네. 근데 그 대만에서 했던 그 부정선거를 그 사람들은 막아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고 이것을 누가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느냐 중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대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깨닫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예.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홍콩과 같은 그런 그런 중국몽이나 중국의 그 가짜 뉴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망해 간다. 이걸 갖다가요. 그 조선일보 있잖아요. 예, 예. 조선일보의 어떤 캐나다의 교수 한 분이 예, 예. 그 똑같은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글에다 썼더라고요. 예. 한번 찾아서 주워보면 좋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중국이 간섭한 나라가 캐나다가 간섭을 했어요. 부정선거에. 예, 캐나다. 캐나다를 간섭을 하고 호주도 간섭하고. 호주도 간섭했죠. 예. 그런데 이제는 이 대만을 이게 먹으려고 하다가 부정선거가 안 되니까 예. 법을 개정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런데 한국을 보니까 이 돈을 갖다 뿌리니까 정치인들이 다 넘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부정선거 해커들 다 넣어가지고 이제 친중 세력들로 완전히 대한민국을 정복을 하기 홍콩 먹은 그 방식으로 그대로 온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예. 이런 선진국가도 침투를 했는데 거기서는 막았지 않습니까? 예. 이 나라들은. 그런데 이제 이라크나 볼리비아나 콩고나 목사님 쭉 얘기했죠. 네. 키르기스탄이나 네네. 이런 나라들은 한국의 그 전자 투개표기, 표기를 예. 가지고 가지고 다 뒤집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딱 두 파로 나누어졌어요. 하나는 부정선거 그것에 의해서 가짜 뉴스라든지 거짓말 정보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이걸 밝혀내려고 했으니까 네. 국민의힘은 다른 것을 지금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직 이것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부정선거에다가 올인을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네. 광화문 세력도 왜 우리가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느냐. 부정선거를 지금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니까 윤석열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드러내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 네. 오래전부터 전 세계를 중국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민주 국가의 선거에 개입하고 그래서 친중 세력을 대거 정치권에 이렇게 진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언론인들을 차이너머니를 통해 가지고 타락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도 우리나라 생각보다요 보수 진영에도 친중 세력이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좌파만 친중 세력이 있는 게 아니고 보수 진영에도 친중 세력이 많고 기업을 한 사람도 친중 세력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는 10수년 전만 해도 G2가 있는데 곧 뭘 알아가지고 중국이 G1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온 세계 공통적인 그 견해였습니다. 그때마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이제 미국은 지는 해고 중국은 떠오르는 테다 해가지고는 그냥 중국 대세로는 도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그 이거 좀 자체가 올려주세요. 없었어요. 올려주세요. 자체가 없는데 지금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미국이 그 중국의 그걸 알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번 대통령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밟기를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2기 트럼프에서는 완전히 끝장을 낼 그런 요량으로 지금 주변에 전부 다 친중 강경파들을 전부 다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중에서 한미일 대 북중로 이 두 세력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 돼 있는데 북한, 중국, 러시아 대 한국, 미국, 일본을 크기를 경제 사이즈 크기를 재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한테 게임 안 되고 러시아가 일본한테 게임 안 되고 북한이 우리한테 게임 안 되거든. 연합해봐야 게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지구촌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이 한미일 집단인데 이 북중로에서 가장 거기에서 이제 약한 고리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요것만 이 소위 한미일에서 빼내면은 중국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총력을 다 기울이는 겁니다. 이번에 소위 말 탄핵 국면에도 저 좌파 시민단체 대만한테 가보면 중국 사람들 그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나 이게는 남한에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 이 사람들은 거의 중국 공산 지령 내리면 일사불란을 움직이는 거죠. 걔들은.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북한보다는 중국을 더 보는 겁니다. 미국 친미대 친중 세력의 대결전장. 그러니까 그 이제 국제 정세적인 입장에서 다음에 한번 다시 예. 다루기로 하고 국제 정세는 자 그래서 보면 하나 넘겨서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홍콩 넘겨보세요. 여기 이제 홍콩의 학생이 이렇게 세계에다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내기면 세계에 전합니다. CCP는 예. 중국 공산당은 예. 당신들의 정부에 침투해서 기생하여 국민을 살해하고 그 장기를 수확할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돈을 이용해 당신들의 눈을 멀게 하고 당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흐트러뜨릴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아니면 다음은 당신들 차례입니다. 네. 이걸요. 예.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이걸 들어야 돼요. 맞아요. 이걸 예.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멍청해가지고 이런 국제정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려고 하고 극우 세력이라고 몰고 저 이재명이를 쭉쭉 빨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나중에 저렇게 되었을 때에 대한민국 젊은들이 앞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대만은 그 저 소위 말 국민당이 친중이고 민주당이 이제 그 친중 친미 세력이거든. 그래서 저 중국에서 어쨌든 간에 전번 선거에도 이 친중인 이 국민당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르는데 실패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최고의 타겟이 되어 있는데 불량하게도 우리가 그 마수에 걸려들어 있는 택이죠.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가 친북, 친북, 주사파, 종북 이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예. 이제는 근래 와서 친중이라 그런 말이 엄청나게 우리 언론이나 우리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근본에도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에 속해 있는 그 좌파 세력들이 다 친중이거든요. 친중 세력이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이런 위기 속에 지금 젊은이들이 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이미 문재인 정권 때에 젊은이들을 다 매수한 겁니다. 그래서 저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 이재명에게 지금 완전히 붙잡혀 있는 거지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서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자고. 홍콩의 공산화와 동일해요. 동일한데 자, 그 아까 그 7가지 있는 8가지인가 7가지 있는 데를 한번 좀 갔다가 오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네. 앞으로 가세요. 네, 그 앞에 하층민을 중국 이주민으로 채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넘어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순수하게 정말 기독교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또 조선족 가운데서 정말 이
자유가 그리워서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 중국인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족들이 침투해서 들어왔는데 한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43%가 중국인이에요. 조선족을 포함해서. 저것도 21년 말 기준이니까. 예, 21만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더 많죠. 105만이라고 그래요. 105만.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이게 엄청난 숫자인데 거기에 지금 유학생이 10만이거든요. 유학생이 10만인데 유학생들은 국가에서 돈을 대주잖아요. 중국은. 이들은 전부 다 간첩 세력입니다. 중국에다 다 모든 거 하라 그러면 가죠. 요번에 보니까 그 경찰복을 입고 경찰 행세하는 사람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조선족들이 식당이나 또는 뭐 이런데 하층에 많이 들어가 있죠. 지금요 학교도 말이에요. 대학교나 예. 특히 신학교나 이런데요. 중국 사람 지금 많이 들어 있거든요. 학생으로 네. 베트남, 동남아나 이런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선교 차원에서요 예. 학생들을 다 교회가 지원하고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을. 예.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안 들어오면 신학교가 유지가 안 돼. 예. 학생 숫자가 안 차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들여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공부를 시키고 있다니까요. 예. 맞아요. 지난번에 네. 그 설문조사에서 여론조사가 나온 결론이 있거든요. 거기에 조선족 가운데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이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3, 4%밖에 안 됐고 우리 조국은 중국이라고 하는 사람 조선족 가운데서도 97%에 달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심각하잖아요. 자, 두 번째 가서 보면 저기 이제 보면은 그 중국인들의 식당이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많이 나와 있죠. 홍콩을 먹을 때 중국 기업들의 식문화로 국민들을 장악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있죠. 화해이, 마라탕, 탕후루, 그 다음에 양꼬치, 뭐 이런 것들이 식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그래 뭐 저도 처음에 뭐 아이들이 뭐 우리 손자도 탕후루 가길래 뭔지 몰랐는데 중국에서 들어온 음식이구만 저게. 네네. 그렇죠. 요즘 아이들이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과 식문화 중국을 가까이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친중 세력. 그리고 네. 우리도 먼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정광훈 목사님이 이 김천에서 지금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는 요거를 정리해야지.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들 알리테마 수인 뭐 이런데 그다음에 저기 중국 지배 좌파 시민단체 친중 정치권 시위꾼들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뇌된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친중 세력으로 굉장히 위기에 와 있다.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꼭 홍콩이 공산화되기 2년 전과 똑같은 상황에 왔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고 공산화가 되면 맨 끝에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맨 끝에. 자, 한번 읽고 끝냅시다. 홍콩 아니, 시민들의 하나 더 넘겨서요. 자, 시작. 공산화되면 모든 것이 끝이다.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홍콩 반환의 2년 전 상황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우리 마무리 짓고 끝나죠. 목사님. 예, 뭐 저는 참 요즘 와가지고는 자꾸 공포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펼쳐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론이 감추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강화문운동과 이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국민을 계몽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어제 아래 그 했는 것이 여러 가지 유튜브 종합하면 300만 명이 그 받는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전쟁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네, 목사님. 토요일 날 참 많이 나오셨어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이번 또 토요일 날 또 하죠? 그렇죠. 예, 합니다. 합니다. 네. 네. 이번 토요일 날 이거 지금 저기 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걸 묻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나와 주시고 우리 여기서 우리가 지금 최고 핵심은 부정선거입니다. 네. 지금 네. 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요 선거 100번 해봐야 안 되고
대한민국 또 공산화되죠. 합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점령을 할 거예요. 예, 예. 대통령의 자리도 점령하고. 예. 그러면 지금 안기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선거관리원들의 그 점수가 F학점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31점. 그래서 지금 선거관리원에서 하는 모든 시스템이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사람들도 자기들의 표가 지금 도둑질을 했다는 인식을 왜 안 갖냐 그 말이에요. 네. 내 표가 도둑질되어서 그런들 저가 당선되니까 내가 당선될 수 있었는데 지금 당선되지 못했다. 이런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한 사람들도 용기가 없어서 못 나오는 겁니다. 핵심은 이 선거 관리 시스템을 빨리 이걸 윤석열이 이야기했던 대로 드러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자들을 극형으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다음에 강 목사님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과거의 역사 속에 현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에 해방이 되었지만 48년까지 가장 혼란기였습니다. 6.25 때도 이런 위기가 올 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철수하고 1년 만에 대한민국의 6.25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홍콩도 보면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홍콩의 역사를 보면 우리도 저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고 저런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토요일마다 대통령 이제 나올 때까지 정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겠지만 우리는 기도와 더불어서 행동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1천만 성도들과 우리 애국 국민들 우리가 춥고 어렵지만은 이번 토요일 다 함께 나와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살려내는데 우리 주인공이 됩시다. 네. 자, 이번 토요일 날도 천만이 나오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인지 지금 저 친중 세력들 지금 저 이재명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십시오. 대한민국은 분명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한미일 동맹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내기 위해서 온 국민이 함께 일어나 주시길 바라고 이번 돌아오는 1월 8일 날, 1월 4일 날 우리 다 광화문으로 모여서 이 나라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안에 일어난 항공의 그 사고로 인해서 슬픔에 처해 있는 유가족들을 이 자리를 들어서 깊은